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김광삼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땡전한 입이 없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쓴다고 알려졌는데 덴마크에서도 아주 유명한 에이스급 변호사를 기용했다고요. 네. 처음에 제가 인터뷰할 때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좀 의아했어요. 네. 쫓겨다니느라고 돈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분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또 언론과 인터뷰한 부분도 상당히 완벽하게 교육받은 대로 어떤 얘기하는 것처럼 인상을 받았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은 거짓말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변호사가 얀 슈나이더라는 변호사인데 네. 그 덴마크가 한 인구 56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TVC라는 대형 로펌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만 해도 60명이 있고 직원까지 합쳐서 한 130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560만의 나라에서 이 정도의 변호사를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대형 로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 안슈나이라는 사람이 경제, 형사, 범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가장 형사 전문으로서 실력 있는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변호사 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아주 큰 금액을 주고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우리가 또 의구심되는 게 그럼 이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게 됐을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의 아주 대형 로펌 유명한 변호사 선임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걸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했을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네.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경재 변호사가 알아봐서 추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직접 한 얘기가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그 변호사 진행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변호사님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저랑 연락이 아예 안 되셔가지고 지금 현재 변호사는 선임했나요? 이경재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곳에서 이경재 변호사 아니 여기서 말고요. 여기에서 변호사 독일 선임하셨어요?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었는데 돈 세탁 문제 때문에 여기 덴마크 국선 네. 굳이 저렇게 국선 변호사가 아닌 아주 비싼 에이스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좀 의문심이 듭니다. 정유라 씨 지금 덴마크에서 나흘째 구금 상태인데요. 네. 자, 그런 정유라 씨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다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구치소 관계자로부터 정유라 씨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과표를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시면요. 아침 7시에 구치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7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30분 뒤인 8시쯤에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작업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이 수감자들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유라 씨가 돈을 벌기 원하지 않으면 저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11시 45분쯤에 점심 식사를 하고요. 12시 반부터는 1시간 정도 외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밖으로 나가서 바깥에서 공기를 쉴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죠. 역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작업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오후 4시에는 이 다른 수감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회 시간입니다. 이 사회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 이 역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요. 8시 반에 방으로 복귀하는 그런 일상을 하게 됩니다. 자, 신전 의원님. 뭐 공주란 얘기도 별명이 붙어 있고 또 아기도 보고 싶고 저런 빡빡한 생활 견디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진귀국 쪽으로 마음이 기울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그럴 수 왜냐하면 없다. 자진귀국을 하는 경우에 벌써 특검에서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긴급 체포를 하겠다. 네. 긴급 체포를 하면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구속영장을 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물론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해갖고 영장 발부할지 어떨지 결정될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 검찰이나 법원도요, 이 국민 정서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를 하기가 사실상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봐야죠. 정유라가 자진귀국을 하게 되면요, 구속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으면요, 정유라로서는 이제 자진귀국 안 할 거예요. 그 계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요, 탄핵 심판 이런 데 안 나오시면서 기자들 모아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듯이 좀 정유라도 그런 전법으로 또 자기에 대한
뭐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여론전을 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자진 귀국 의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구치소 생활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생활이 크게 불편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보면 목욕, 교도가 그 동의하에 가능하고요. 린넨 침대도 있고 침대보 말하는 네, 거죠? 침대보도 2주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고 또 매일 아침 방청소를 직접 해야 하고 6주에 4번은 헤어드레서가 들어와서 머리도 관리를 머리도 해주고,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도 할 수 있고요. 돈은 보니까 지금 최대 3,000 크로네, 그러니까 이게 덴마크 화폐 기준인데 예. 이게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까지 소유도 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뭐 피자도 살 수 있고 또 각종 뭐 TV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정말 선진국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 저는 뭐 저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만 뺀다고 한다면 네. 네. 웬만한 대학 기숙사보다 괜찮겠다. 훨씬 좀 그러니까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예, 경우는 그러니까 게임기 돈 아닙니까? 없는 유학생들이 네. 기숙사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로 외국 물가가 비싼데 저기는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 공짜로 지금 이제 구금 생활을 나름대로 지금 이제 즐길 수도 있는 게임기도 상황인 것 빌려서 놀 같은데요. 수 있다는 대목까지 예, 그러니까 나와요. 단순히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신병이 구속돼 있다는 상태만 뺀다고 한다면 그 상당히 시설도 좋고 처우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유라 씨가 이런 모든 상황까지 고려해서 덴마크로 도피한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정유라 씨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거 있죠. 비상행동계획. 비상행동계획. 예, 그런 예. 걸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체포될 때 당시에도 이 지금 기자들, 한국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특검의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서 네. 우리 엄마가 다 했다. 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언론에 대한 대응까지도 지금 고려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애기만 가치 있게 해준다면 그저 국민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A급 변호사를 딱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전격적으로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예비를 하고 충분히 사전에 시나리오를 다 짜고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앞서도 뭐 지금 구금시설도 상당히 만약 구금시설 간다고 했을 때 가장 그 주위에서 가장 괜찮은 나라가 어딜까 그런 거 다 계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당국에서도 자신이 만약 불복했을 경우에 가장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장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판결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고려했다고 한다면 쉽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얀 슈나이더라는 최고의 변호사를 과연 누가 선임해 줬겠느냐. 이경재 변호사, 이혼 소송부터, 부모의 이혼 소송부터 쭉 지금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해줬을 거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이경재 변호사는 그럼 최순실 씨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은호 원장님이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오해원하고 원장은 계속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해원으로 매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마당에서는 다 얼굴 봤던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저분의 신원을 가리기 위해서 좀 심하게 좀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시 말이에요. 그리고 원조 승마 코치 아닙니까? 박원호 씨. 2008년도부터 아마 저 인연을 맺었던 것 같아요. 네. 2008년도부터 최순실, 또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지금 이대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김경수 학장. 네. 이거 다 같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전부 말클럽이라는 그러니까. 얘기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렇죠. 박원호 씨를 통해서 알았다는 건데, 이 삼성과 관련 계약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요. 박원호 씨가 아마 이걸 기획을 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박원호 씨가, 승마협회 부회장을, 전무를 했었는데, 그 유세가 대단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회장 자체한테도 화를 내고 마음대로 네. 하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심주평 씨를 뭐 찾아가서도 정유라 씨는 일반 사람과 안 틀리는 특별한 존재다 그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박원호 씨가 개입을 해서 결국 독일의 승마 삼성 관련된 것도 계약까지 다 주도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2013년도인가에 4월인가요? 상주대에서 2등을 해요, 정유라 씨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1등을 해야 하는데 2등밖에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문체부의 어떤 그거에 반발하는 그 직원들에서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유진용 당시 장관의 참 나쁜 공무원 발언을 네. 박 대통령이 했다. 그 얘기. 그렇죠. 그런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제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관련해서 박원호 씨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원호 씨를 앞세워서 계속 삼성과 어떤 접촉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작년 8월에 결국 삼성과 계약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박원호 전무가 있는데 이제 박원호 전무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서는 얼굴을 다 바꾼 거죠. 그러면서 박원호 씨가 거기에 대해서 배반감을 느끼고 뭐 이메일이랄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그런 비리에 대해서 많이 외부로 폭로를 많이 했었죠. 예. 네, 이 박원호 전 전무에 대해서 이 정유라 씨가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독일에 오게 된 것도 박 전무의 권유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대의 김경숙 체육대학장과 남편이 네. 또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씨와 승마클럽 멤버로 엮인다. 그게 사실은 또 이 이대 비리의 근원이 됐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연결고리 말이죠. 최순실과 이대 측 인사들과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박원호 승마협회 전 전무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요, 저 정유라 얘기 들으면서 참 뭐라 할까 좀 희한하게 들렸던 게요. 승마협회 전무가 최순실 모녀의 지극히 사적 영역에서 무슨 뭐 집안 삼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집안 식구 아니면 저런 그 사적인 영역,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애를 배가지고 모녀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걸 나름대로 중간에 들어가서 중재를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승마협회가 그런 거 하는 단체인지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저 승마협회 회장사가 저 시점에 어디였어요? 삼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은 저 박원호 전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최대 기업, 글로벌 기업 삼성이 최순실 모녀의 틀어진 사이에 뒤치다거리 하는데 사실상 물적인 지원을 해준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네. 사실 우리 신 의원님께서 지금 당시 저때 연결했을 때 그 해장사가 삼성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약간 바로잡겠습니다. 그때는 한화그룹이었고. 예, 아직 넘어가기 전이었죠. 넘어가기 전이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박원호 저 전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장사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2014년도에 대통령이 대구에서 창조경제센터 행사를 가서 그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그때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승마협회 해장사를 맡아달라는 거였고.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에 1월달에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 2015년 7월 25일 날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때 또 뭔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그때 그 삼성이 맡고 난 뒤에 그때 전무와 총무이사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네. 그거 왜 바꿔달라고 하느냐? 이 박원호 전무가 봤을 때 삼성이 바뀌었지만 그 전무와 총무이사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일종의 다시 또 살생부를 만들어서 정유라 씨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박 대통령이 박 개입하는. 대통령이 개입해서 그때 독대할 때 바꿔라. 그걸 바꾸고 난 뒤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작년 8월 달에 삼성이 비덱스포츠에게 돈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바로 이 아이디어를 낸 장본인이 바로 박원호 전무라는 거죠. 네. 예. 박원호 전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그 뿌리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거란 말씀이고요.